헤드라인입니다. 김기현 시장이 2017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악취와 가스 냄새에 대한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 상황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울산시와 각급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생교육원 최초로 안전체험관이 마련된 울산 학생교육원의 현장을 양정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다 가까이에서 시정 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19일 김기현 시장이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2017 새누리당 지자체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습니다. 이날 김기현 시장은 대선 공약 사업인 지역의 예타 사업 추진이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돼 울산 지역 주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산재모병원,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과 함께 동부가 오일허브 2단계 사업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선업 위기에 따른 일자리 지원 대책과 조선업 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울산 개놈 프로젝트와 지역 전략산업, 김해 신공항 건설 연계 교통망 확충,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등 지역 주요 현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새누리당과 울산, 부산, 경남이 참여해 2017년 국가예산 본 예산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현 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 국비사업 14건과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2건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지난 8월 17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가 악취와 가스 누출 모니터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악취와 가스 냄새에 대한 강화된 대응 체계와 초동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취와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악취는 울산시가, 가스 냄새는 경동도시가스가 현장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악취 및 도시가스 누출 민원 발생 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 도착해 냄새 감지는 물론 필요시 시료를 채취해 해당 기관에 인계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적 회의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냄새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가스 냄새 검사 및 악취 시료 포집 등을 실시한 후 관련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통보키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악취와 대기 배출업소 565개 사업장을 점검해 98개 사업장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중대한 위반 사업장 17개사는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 8개의 정신의료기관,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자살 예방과 정신질환자에 의한 응급상황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생명사랑 정신건강증진 업무 협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사에 따르면 협약기관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구조와 응급입원 협력, 환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관련 정보 공유, 24시간 위기 상담 전화 운영,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기자 조기 발견, 치료 연계, 상담 업무, 게이트키퍼 교육 등을 추진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기자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와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약 참여 정신의료기관은 입원 병동을 갖춘 울산대학교병원, 마더스병원, 반구대병원, 사람이 소중한 병원, 세광병원, 울산기독병원, 큰빛병원, 큰빛웅촌병원 등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2016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월 18일 징수 전략을 위한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체납대 정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과 10월과 11월 합동 징수 기동반을 구성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호화 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가택 수색 및 재산 압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8일 직장 어린이집 관련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2016년 법령 개정 사항과 직장 어린이집 설치인가 절차 안내, 직장 어린이집 및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지원 안내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권 내 직장 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은 47개소로 현재 26개소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사업장은 21개소입니다. 울산시가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조례 속 어려운 한자, 일본어식 표현, 복잡한 문장 구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제처와 협업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되는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의 조례를 정비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어려운 한자어 표현인 전대는 다시 빌려줄로, 통할은 총괄로, 강구는 마련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개정됩니다. 지난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지대인 줄만 알았던 울산에서 갑작스레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놀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체험장이 있다는데요. 양정혜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안전체험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전복됐을 경우, 배가 자초됐을 경우, 이런 상황 발생 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이 미리 상황 발생 대비 방법과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지난 6월 말 울산학생교육원에서는 전국 학생교육원 최초로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전 조기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전체험관에는 어떤 종류의 그런 안전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안전체험관 8개 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상관, 심폐소생술, 지진체험, 소화기 체험, 해상안전, 교통안전, 방사능화학, 그리고 총 8개의 부스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학생들이 이런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를 교육을 함으로써 자기들이 자기 생명과 또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려 8개의 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체험관. 이곳에서 집중해서 체험한다면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침착하게 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겠죠? 자, 본격적으로 체험해봅시다. 우선 영상관에서는 안전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대처 요령을 7분 정도 시청합니다. 이후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체험에서는 애니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체험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친구,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배웠나 봐요. 네, 방금 여기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오, 직접 이렇게 배워보고 해보니까 어떤가요? 나중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제가 직접 그런 상황에서 직접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진체험실에서는 3.5에서 7.5까지의 지진 진도를 느껴볼 수 있으며 지진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각자 역할의 분담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데요. 우리 학생들 울산에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소화기 체험입니다.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영상 화면에 레이저를 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용 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 난무하는데요. 과연 이번 체험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차량 전복 체험인데요. 실제 차량에 탑승하고 360도 회전을 통해 차량 전복 시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다들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인 건 아시죠? 안전벨트 착용을 생활화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 잊지 마세요. 차량 전복 사고에 대한 그런 안전 체험을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해보니까? 진짜로 만약 실제 상황이었으면 안전벨트 안 맸으면 되게 큰 사고가 났을 것 같고 되게 위험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육지를 떠나 해상으로 떠나봅니다. 학생들이 좌초대 기울어진 데에서 탈출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구명조끼를 직접 입어봄으로써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까지 배우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체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체험은 바로 울산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험일지 함께 가보시죠. 마지막 체험은 바로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 화학공단의 화재로 인한 유해물질 누출에 대비한 체험입니다. 방사능복과 방독면을 직접 착용해봄으로써 방사능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또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배울 수 있다네요. 오늘 여러 가지 안전 체험을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 방사능과 화학 관련해서 이제 위험 상황 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인상 깊었었는데 울산은 아무래도 화학단지랑 방사능 원전이 여러 개가 주변에 있고 하니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이 체험을 좀 더 인상 깊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교육원 안전체험관은 시도자치단체나 소방서 등의 다른 안전체험관과는 달리 단위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수련 교육과정 일부로 편성해 안전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연간 7천여 명이 체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안전체험관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 긴급상황 발생 시 사고 대처 능력을 높여 사고로부터 나 자신과 친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양정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의 특별기획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8월의 무더운 여름,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오는 8월 24일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하하, 스컬, 다다, 뻔뻔 합창단 등이 출연하는 열린 예술무대 뒤란이 공연됩니다. 울산신문 창간 10주년을 맞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3전시장에서는 1년간의 보도사진 35점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이는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